있습니다. 오늘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국민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오전 10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시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 좌측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군교향악단의 반주에 맞춰 김민석 일병, 방성준 일병, 이창섭 일병, 신동우 일병, 차하견 이병과 국방부 중창단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헌화 분향 및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학생대표, 산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정당대표, 군 주요 지기자 등과 함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헌화와 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위해 모두 일어서신 채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분향에 참여하신 보훈단체장은 광복회장 김원웅,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김영수,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강길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장 김덕남,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 박운욱,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장 박희모, 대한민국 무공수분자회장 박종길,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정중섭, 4.19 혁명 공로자회장 강영석, 대한민국 제향군인회장 김진호,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장 이종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장 황규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김우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정춘식, 제향경우회장 강영규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오늘 헌화 분향에는 유해봉환 독립유공자 유족 조관길님, 이감진님, 이영민님, 유해발굴 국가유공자 유족 한유식님, 구봉호님, 구정환님, 김인성님, 김성택님, 김형진님, 김대규님, 박영식님, 박성원님, 청해부대 최영암 순직군님 유족 최근식님, 재미영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출한 대구 달성경찰서 김대환 경위, 전남 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전남 해남소방서 정의성 소방교, 6.25 전사자이신 고 김상수님의 손자이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김규태 상사와 학생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이와 성별,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여 66년 만에 차가운 땅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화살머리 고지의 전투 영웅. 10대 소년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전쟁에 참전했던 민간인 노무단. 16 소녀를 포함한 여성들도 여성 해병대원으로 자원 입대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길로 뛰어들었으며 공무 수행 중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는데 삶을 바친 나의 가족, 동료, 이웃. 그 어떤 희생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네, 매년 6월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오늘 증서를 받으시는 분은 국가유공자 고 김원감님, 국가유공자 고 박재권님, 국가유공자 고 한병구님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후 유해 발굴이 되어 66년,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김원갑.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동생 김두감님께 수여됩니다. 외증손 이영호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박재권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조카 박정현님께 수여됩니다. 조카 박영진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한병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동생 한병열님께 수여됩니다. 조카 한재균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바로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 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문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 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문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 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이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한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최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 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온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 용사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순직 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 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현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개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 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위군경,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특수임무 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지로 하고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 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 국립묘지를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용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 심사 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본심사 시민 참여 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억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 최종건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또 동료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종건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 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은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건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 자료가 없어 신원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 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순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으로 떠난 후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성복한 전사자님의 아내 김차희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할머니께 이곳 서울 현충원은 할아버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듣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할머니를 대신해 오랜 그리움만큼이나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보낸 세월, 내게 남겨진 것은 당신의 사진 한 장뿐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가혹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20살에 결혼하여 미처 신혼 살림을 차리지 못하고 근댁에 머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전쟁과 함께 학도병으로 징집된 후 상주 상산초등학교서 잠시 머물다 군인들 인파 속에 고향을 지나면서도 부모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 심정 어찌하였을까요? 전장의 동료에게 전해받은 쪽지 한 장뿐,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떠난 후 몇 달 만에 받은 전사 통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요. 10년을 그댁에 머물면서 그 많은 식구들 속에 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 무엇할까 죽고 싶어 식음을 끊고 지내면서도 친정엄마 생각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연금 타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도 며칠을 마음 아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흔적을 찾으려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회색 비석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가 국립묘지에 구경하러 간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젊은 청춘을 바친 무덤을 보고 어찌 구경하러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고통 속에 찾은 성당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도로 보내며 지낸 수십 년, 언젠가 당신과의 해우를 포기한 후부터는 영혼의 은혜가 따르리라 생각하며 당신의 생일날을 제삿날로 정하고 미사를 드렸지요. 이제 90이 넘은 나이, 평생을 기다림으로 홀로 살았지만 나 떠난 후 제사를 못 지내주는 것에 마음이 아파 큰댁 막내 조카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조카가 허락해 주어 작년부터 당신의 제사를 올려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끔은 원망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편을 위해 한 것이 없어 원망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젊은 시절 당신의 증명사진 하나뿐인데, 그 사진을 품고 가면
구순이 훌쩍 넘은 내 모습 보고 당신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유해가 발굴돼서 함께 묻히고 싶다는 김차희 여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루빨리 차가운 땅에 잠들어 계신 호국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해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가곡 비목을 소프라노 신영욱 씨, 대학 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의 합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충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군 교향악단의 연주에 맞춰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유해는 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를 드리기 위해 위패 봉안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